조화제TV 성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박단 의협 부회장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을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A4 4장 분량의 성명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자, 이런 제목인데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명의 이름을 올린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소속 의대 교수 4분은 이렇습니다.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자, 이렇게 4분입니다. 자, 이 성명서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 그리고 어른의 편협이라는 글을 읽었다. 더는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서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면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자, 지난 7일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3월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3,058명,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으로 한다라는 조건부 동결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런 교육부 방침에 지금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발을 맞추고 의대생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박단 씨가 잇따라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의대 학장들을 저격했습니다. 자, 7일에는 스승의 위선, 또 10일에는 어른의 편협이라는 이 2개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장이라는 자가 권력의 편승에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 후배들 건들지 말라며 앞장서도 모자란 판에 처단하겠다는 자를 믿고 굴종하라고 합니다. 또 정작 학생들을 겁박하는 건 당신들, 즉 학장들이다.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으면서 어제 성명에 자, 이 4명의 교수들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메디 스태프 또 의료 관련 기사의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에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제가 이런 갈등과 충돌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니 중요한 시기에 왜 의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사들의 가치를 왜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런 자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전공의는 교수 또는 학장들을 향해서 부역자다, 착취자다라고 하고,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를 향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 없다, 동료에 대한 존중, 전문가 품격이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는데 왜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아니, 의사로서의 가치는 스스로 지키는 거죠.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은 내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의료계가 일구어낸 모든 일들은 정말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왜 이렇게 거꾸로 부역자네, 착취자네, 자존심이 없다느니 왜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말들이 오가는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라고 힘을 실어준 의협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의협과 지도부의 어떤 글쎄요 그 역할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비판과 조롱은 쉽죠. 그러나 일이 되게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뭔가 총대 메고 일을 뭔가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이 4가지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그 교육부의 이 조건이 붙은 3,058명 동결안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과 장상윤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료계에서 이거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단 씨의 이런 표현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지금은 일개 개인이 아니죠. 일개 사직한 전공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협 부회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이분의 이런 글 하나하나가 의대생들에 대한 그 행동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좀 이 시기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서 또 이런 네 분의 성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성명을 앞부분을 읽으면서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 쭉 읽어 나가다가 뒤로 갈수록 이건 너무나 파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수 네 분의 성명은 너무 나갔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제가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 성명서의 몇 대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1번부터 7번까지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진짜 피해자는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굽니까?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요? 네, 환자가 피해자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여기엔 동의할 수 없죠. 의대생들 정원으로 한꺼번에 2,000명이나 증원함으로써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졌습니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명백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죠. 그리고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뺏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만 보더라도 이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있죠. 뭐 개원 면허제, 아니 기껏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내 맘대로 개원도 못한다. 의대 교수들로부터 몇 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 게다가 인턴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2년씩이나 인턴으로 내가 굴러야 해? 이런 반감이 들죠. 그리고 비의료인에게 미용 그리고 성형 의료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증원으로 몸값이 하락한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전공의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진정한 피해자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 착취인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인가? 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이 착취당했다고 말하는 3년에서 5년의 수련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생 사용할 의료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전문성을 쌓으며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수련 환경이 가혹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노동 시간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 거의 매일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익혔고 성장했습니다. 140에서 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이 착취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젊은 의사들은 못 받아들이죠. 라떼는 소리로 뭔가 꼰대식 마인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발표된 이 필수 의료 패키지는 아니 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받는 첫 세대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경각심이 발동한 거죠. 더 이상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위협 속에서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이 출발한 것 아닌가요? 자, 이 외에도 3번 의사 면허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결국 의사의 독점적 행위를 다른 직역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4번 전문가 맞는가? 자,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평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5번 동료애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그들의 현신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솔직해져 봅시다.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 정맥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요? 의사 면허가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역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치죠. 6번 상대가 밉다고 우리의 터전을 파괴할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 시스템을 붕괴 중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불편한 감정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드러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성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공의들이 저임금으로 주당 88시간 일을 해야만 이 상급 종합병원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각성, 그리고 이런 의료 시스템을 떠받치는 노예로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각성이 주된 내용이겠죠. 그 이면에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급여 비급여로 아주 왜곡되어져 진행되어 온 왜곡된 어떤 수가 체계, 또 의료 수요를 통제하지 않은 데 따른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의료 이용, 또 사법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필수가를 기피하는 문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정말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정말 부풀어 오른 풍선을 터뜨리는 격이 됐는데, 자, 이런 젊은 의사들의 각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료계 내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그게 이런 갈등으로 표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의료계의 이런 민낯, 선배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 사이의 충돌을 보면서 또 이거를 제대로 조율하는 구심점이 없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의협이라도 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